얘를 쓰니까 업무가 90%가량 줄었고요. 매출은 30% 늘었대요. 기존 업무가 2주 걸리던 걸 3시간 걸리더래요.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넣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두뇌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경쟁력 차이는 여기밖에 안 나거든요. 그 질문 잘하는 게 경쟁력인 거예요. ATX 스튜디오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영화에 특화된 애예요. 그래서 영화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걸 써! 라고 해서 생성형 AI와 영화를 만드는 솔루션을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만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영화에 사람들이 또 돈을 쓰기도 하죠. 이게 상품이에요.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도 내 목소리 넣고 다른 사람을 합성하면 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작년에 현대백화점에서 AI 카피라이터를 채용을 했습니다. 얘를 채용하니까요.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문구의 퀄리티가 좋아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업무가 2주 걸리던 걸 3시간 걸리더래요. 대표 입장에서는 얘를 도입하면 13일, 21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하루에 8시간 공부인데 3시간 해봤자 5시간 아끼는 거 아닌가? 아니죠. 퇴근을 안 해요. 주말에도 나와. 언제든지 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얘한테 오전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 때 하나 해서 하루에 3개씩 크리에이티브한 문구를 가져와. 이렇게 하면 이 신입사원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퇴사하겠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얘는 400개씩 문구를 생성하고 있대요. 심지어 여러분 SK CNC에서는요 기업 보고서를 쓴 생성형 AI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배경 지식부터 얘가 알아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CEO 보고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MD AI거든요. 얘를 쓰니까 업무가 90%가량 줄었고요. 매출은 30% 늘었대요. 이거를 대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리튼 같은 데서 이런 걸 아예 만들었습니다. 나는 공모전 수상만 썼는데 갑자기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딸려있어. 5,000자 자소서가 나와요. 우리 취업할 때 자소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밀려든 자소서를 요약해주는 AI를 씁니다. 결국 이런 프로덕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질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하는 질문은 어떻게 쓰이냐면 이 3가지 노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통점 뭐인 것 같으세요? 전주가 없어요. 3초 안에 시작이 돼요. 왜 요즘 대세 노래들은 전주가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게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쓰죠. 가입되지 않으면 30초만 들을 수 있죠. 전주가 긴 거는 전주만 나와. 그러니까 30초 안에 노래가 나와서 멜로디를 들려줘야지 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래들은 30초 안에 어느 정도 들릴 수 있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노래들이 만들어지니까 전주가 길면 지겹고 제일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스트리밍이란 기술이 있고 30초 무료 듣기가 돼버리니까 노래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질문은 크게 2가지만 잘하셔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왜는요 YYY에서 5Y 기법이라고요. 컨설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현상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워싱턴의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곳인데 비둘기똥이 너무 많이 쌓여서 부식이 된대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비둘기똥이 왜 이렇게 많이 쌓이지? 굳이 여기서? 그 비둘기들의 먹이가 되는 거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거미가 많지? 거미의 먹이가 되는 나방이 많아서 거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방은 또 왜 많아? 이 워싱턴 기념관의 불이요 다른 데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켜진대요. 그러니까 이 불빛에 끌려가서 나방이 와서 거미, 비둘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1시간 늦게 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Y를 좀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걸 하면 그게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런가? 사람의 DNA는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은 일정한 패턴에서 안 잡아먹히잖아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변화를 지향하시면 불안하면서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선구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맞나?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여러분의 루틴화된 생활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후 당신의 모습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 일을 왜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질문 탑3거든요. 그럼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7일. 전혀 안 어렵죠? 정답이 있고 정답을 아니까. 얘는 정답이 없어요. 결국 이걸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 비전과 꿈이 뭐예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삶의 이유. 그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전과 꿈이 있으시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며 일의 이유를 찾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AI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두뇌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챗GPT 넣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완벽한 결과를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죠. 대화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회사 동료랑 한 시간 얘기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듯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거 100가지 해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 도출하는
못하는 거고요. AI가 세상의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울이에요. 내 수준만큼 나와요. 내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질문하는 수준만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질문만 잘하면 돼. 그 질문 잘하는 게 경쟁력인 거예요. 경쟁력 차이는 여기밖에 안 나거든요. 이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도 알고 경제학도 알고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은 한 번에 그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번 질문해야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단계적, 구체적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포토샵은 못해. 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질문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해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건 결국 인사이트를 만드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은 정보와 내가 원하는 니즈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AI에게 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을 5배로 극대화하는 거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면은 내 AI는 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AI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파주시에서 한 50이 있다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대 행사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부대 행사 할 만한 거 10가지 생각해주니까 별게 없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신발끈이랑 키워드와 결합해서 개최할 만한 부대 행사 제안해줘. 그러니까 신발끈 묶기 대회, 신발끈 아트 워크샵, 신발끈 패션쇼 10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단계적으로 사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1번을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줬더니 신발끈 묶기 대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신발끈 묶기 대회와 경기도 체육대회한테 이을만한 컨셉을 만들었죠. 라고 했더니요. 결속의 끈이라는 컨셉으로 신발끈 묶기 대회와 경기도 체육대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설정해줘 그랬더니 6개월 전에 했으면 이렇게 하고 3개월 전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타임라인 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신발끈 묶기 대회라는 거를 다 기획해가지고 기획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획하는데 남들은 열을 벌였다? 나는 10분이면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걸 기획했던 친구한테 10개 뽑아주면 얘가 예전에 이런 거 했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100개 뽑아줘도 100개 금방 뽑아주거든. 훨씬 더 유용하게 정보와 니즈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이트를 얘가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발전시켜서 좀 더 감성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그대로 넣어도 되고요. 제가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는 곳에서 자문위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르신 디지털 교육이에요. 그 어르신 디지털 교육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2가지거든요. 하나는 문자 보내기, 또 하나는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근데 AI는요, 디지털 디바이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 사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 세계에, 이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의 특성상 여성보단 남성이, 노년보다는 청년이 조금 더 일에 유리했죠. 힘쓰고 뭐 밤새고 막 이래야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질문하고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하드웨어는 다 얘네들이 하니까 남녀노소 이런 구분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리는 세상인데 그게 올해와 내년이다 라는 거죠. 지금 많이 좀 보시고요. 디지털 이런 거 나는 어려워서 어떡해? 그거를 해결해 준 게 얘니까 오히려 앞으로 10년이 되게 기대되는 10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잘했어야지가 아니라 와 이거 하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가 선도하고 이런 기대되는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